이 영상에 나오는 그림들은 모두 고갱의 그림들이고 움직이는 클립들도 모두 그의 그림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이상한 남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수억 원의 연봉을 받던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나간 남자입니다. 5아이 아빠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자. 친구가 미쳐서 귀를 자르는 걸 보고도 조용히 짐을 싸서 도망친 비정한 남자. 지상낙원을 찾아 먼 길을 떠났지만 성병과 마약에 찌들어 죽어간 남자. 그 이름은 바로 폴 고겐입니다. 오늘날 그의 그림 한 점은 무려 3천억 원이라는 거액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그는 밥 한 끼를 걱정하며 막노동판을 전전했죠. 이 남자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인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죠. 1873년 프랑스 파리. 25살의 고갱은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파리 증권거래소에 촉망받는 주식 중개인으로 활약하던 그는 매달 통장에 거액의 돈이 꽂히는 파리의 전형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에서 우아한 삶을 마음껏 누렸고 덴마크 출신의 지적인 아내 메테와 5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죠. 당시 고갱의 취미는 인상파에 그림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사로, 마네, 세잔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멋지게 그리고 싶다. 사실 그는 단순한 수집가를 넘어 피사로에게 직접 그림을 배울 정도로 예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림은 주말에만 즐기는 취미일 뿐이었죠. 그러던 1882년 평화롭던 그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파리 증시가 대폭락하며 끔찍한 경제 공황이 닥쳐온 것이죠. 수입이 반토막난 위기의 순간 고갱은 상상을 초월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 이참에 나 전업 화가할래. 나이 35에 입이 5이나 되는 아이 아빠가 연봉을 포기했습니다. 당연히 그림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고 생활은 순식간에 빚더미가 됐죠. 가족은 덴마크 처갓집에 얹혀 살며 강스포 영업까지 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자존심은 처갓집의 눈치 속에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1884년 37의 고갱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예술을 하겠다며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 파리로 떠납니다. 파리로 돌아온 고갱을 기다리는 건 영광이 아니라 처절한 굶주림이었죠. 하루 한 끼조차 사치였던 그는 결국 파나마 운하 공사 현장으로 떠납니다. 수억 연봉의 증권맨이 뙤약볕 아래서 흙을 파는 막노동꾼이 된 것입니다. 말라리아와 가난 속에서 구르던 그는 강렬한 태양빛에서 유럽과는 다른 진짜 원색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그에게 운명적인 제안 하나가 도착합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였죠. 아르레 노란 집에서 같이 삽시다. 내 형이 생활비도 대줄 거예요. 돈이 없던 고갱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아주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1888년 10월 그렇게 두 천재의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물과 기름이었죠. 냉정하고 계산적인 고갱은 고흐의 우절제함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죠. 매일 밤 독주를 마시며 벌인 논쟁은 결국 끔찍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3일째 되던 밤 사건이 터집니다. 고갱이 떠나겠다고 하자 절망한 고흐가 면도칼을 들고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날 밤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르는 비극적인 광기를 보여주고 맙니다. 고갱은 어땠을까요? 다음날 아침 인사도 없이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이제 고갱은 위선적인 유럽 문명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습니다. 1891년 그는 순수를 찾아서 남태평양 파이티 섬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찾은 낙원은 환상이었고 식민지가 되어 망가진 섬이었습니다. 그는 실망 대신 머릿속의 낙원을 직접 캔버스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원근법과 비율을 완전히 무시하고 강렬한 원색을 충돌시키며 현대 미술의 새로운 길을 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아름답지 않았죠. 현지 소녀들과 방탕하게 살던 그는 매독에 걸려 온몸에 궤양이 생기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리에 진물이 흘러 걷기 힘들어지자 아편과 모르핀에 중독되어 갔죠. 설상가상으로 덴마크에 두고 온 딸의 사망 소식까지 들려오자 고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비참한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기 전 유언처럼
폭 4m의 대작.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완성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비소를 삼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독을 다 토해내며 죽는 것조차 실패하죠. 외국 그는 1903년 성병과 마약에 찌든 만신창이 몸으로 외딴 섬에서 쓸쓸하게 고독사하고 맙니다. 고갱이 죽자 세상이 돌변했습니다. 살아생전 그를 외면하던 화상들은 운명을 등진 야만인 천재라며 그를 전설로 포장하기 시작했죠. 죽은 화가의 드라마틱한 인생만큼 가격을 올리기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장사꾼들의 어짓 포장만은 아니었습니다. 고갱이 그린 타이티의 그림들은 유럽의 낡은 규칙을 부셨습니다. 강렬한 원색을 충돌시킨 방식은 당시로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대담한 시도는 훗날 마티스의 마스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피카소의 입체파를 탄생시킨 거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2015년 그가 타이티에서 그린 작품 언제 결혼하니는 약 3천억 원에 팔리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증권맨 시절에도 상상할 수 없던 가치가 사후에 탄생한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그는 평생 물었습니다. 고갱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높은 연봉에 안전한 직장을 버리고 배고픈 길을 택한 건 예술이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강한 마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진정한 행운이 가득하시게